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하던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한 달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LA 카운티의 양성 판정률도 일주일 만에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한인타운을 비롯한 곳곳에 무허가 코로나 검사소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카운티 정부는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자원봉사를 하는 학생에게 학비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최소화해 대학 진학률을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어제에 이어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0개월 만에 조정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북한이 대미 신뢰 구축 조치들을 재고하고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실험이나 ICBM급 미사일 재발사 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봉사활동을 하면 일부 대학 등록금을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불해주는 프로그램이 공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하던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한 달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한풀 꺾인 것 아니냐는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인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뉴욕타임즈는 현지 시간 18일 기준 하루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75만 6천여 명 발생했다고 집계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루 80만 명 넘게 나오던 신규 확진자가 5만 명 넘게 줄어들면서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집계에서도 80만 명 가까이 올라갔던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최근 70만 명으로 10만 명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각종 통계에서 확진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한풀 꺾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입원 환자 수는 확진자 수를 선행지표 삼아 뒤따라가다 보니 아직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중증으로 진행되는 사례는 크게 줄었습니다. Throughout most of the pandemic, about a third of the people who had COVID-19 that were in the hospital ended up in an intensive care unit. Right now, we're running around 22, 23% of the people who are in the hospital with COVID-19 are ending up in the ICU. 한편 한때 하루 20만 명 넘게 코로나에 감염되던 영국은 최근 신규 확진자가 그 절반인 10만 명대로 줄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백신 패스 사용을 없애고 자가격리 의무화도 곧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존슨 영국 총리는 독감에 걸렸다고 자가격리를 하지 않지 않느냐며 코로나를 감기와 같은 풍토병으로 보고 장기적인 위드 코로나 전략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LA 카운티의 확산세도 지난주에 비해 조금 꺾이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발표된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3만 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 20%대를 보이던 양성 판정률은 16%대로 떨어졌습니다. 학교 내 양성 판정률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15%로 집계된 양성 판정률 역시 4% 정도 떨어진 11%를 기록한 겁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입원 환자율은 여전히 높다는 점, 그리고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어린이들의 감염률이 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역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네, 요즘 LA 한인타운의 코로나 간이 검사 텐트 정말 많이 보이죠. 이 무허가 검사소도 판을 치고 있어 카운티 정부는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타운에 우후죽순 생겨난 코로나 간이 검사소들. 대부분 변이 바이러스까지 무료로 코로나 검사를 해준다며 홍보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오미크론 확산과 학교 개학으로 검사 수요가 폭증하면서 한때 긴 줄이 늘어서기도 했습니다. We wanted to get tested because it's very difficult finding a testing site nowadays. I mean, even if you have appointments, you still have to wait 45 minutes to an hour. And even looking for an appointment right now, it's getting difficult to find one. 하지만 무허가 코로나 검사소가 급증하면서 LA 카운티 정부가 강력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카운티 정부는 특히 일부 검사소는 개인정보를 목적으로 하는 가짜 검사소라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Some people didn't get the results at all from different companies. I noticed that there were a lot of tents up during the surge, that the ones that said Delta variant on the tent, and then a lot of them are gone now. LA 카운티는
최근 가짜 검사소의 위치 정보를 조사해 공개하도록 하는 조례안까지 통과시켰습니다. 보건국은 코로나 검사가 필요한 주민들은 카운티 웹사이트에서 승인된 검사소를 찾도록 조언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LA 지역 노숙자들 요즘 쉘터에도 못 들어가는 처지라고 합니다. 이 쉘터 내에도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새로운 노숙자는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사면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LA 카운티 노숙자 서비스국은 코로나에 감염되는 노숙자들이 급증하면서 노숙자 쉘터 격리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LA에 위치하고 있는 노숙자 쉘터 15곳이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LA 카운티 노숙자 쉘터 37개 가운데 절반 정도가 격리 조치된 겁니다. I just know about hours, 15 of hours that are just offline. Unfortunately, right now, every single one of our shelters are under quarantine, so they are not currently accepting anyone. 격리 조치가 내려진 노숙자 쉘터는 새로운 노숙자는 받지 않고 현재 등록된 노숙자만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LA 시정부는 쉘터 격리와 맞물려 노숙자촌 철거 작업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They move you and they move you and they move you, from one place to another, and nothing gets taken care of. 단속으로 길거리에 머물 수 없는 노숙자들은 공원이나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빈집일 경우에 거기에 놓고 간 물품들이나 모든 것들이 많다.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은 또 뭐 별로 안전하기도 하고 별로 특별하게 이거 봐도 되는 것도 없고. 백신 접종률이 매우 낮은 노숙자들이 거리를 헤매면서 코로나 확산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어제에 이어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0개월 만에 조정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뉴욕 증시가 금리 인상 공포에 기술주 투매 현상이 나타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339.82포인트, 0.96% 떨어진 35,02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0.97% 하락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66.64포인트 떨어져 1.15%나 하락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강한 긴축 정책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3월 금리 인상 시작이 예상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한 때 1.9%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높은 금리와 긴축적인 금융 환경이 밸류에이션 압력으로 이어질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대부분 빅테크와 반도체주가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 여파로 소니 주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5% 급락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미국의 지난해 주택 착공 건수가 전년보다 15.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6년 이후 최다 건수로 160만 건에 달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지난달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 건수도 전달보다 1.4% 늘어난 170만 2천 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건축 자재비 상승과 인력 부족 속에서도 이례적으로 따뜻한 겨울 날씨에 주택 착공이 활발했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 정부가 일부 등록금을 지불해주는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이 학자금 대출 없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게 프로그램 시행 목적입니다. 이사면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대학생이 봉사활동을 할 경우 일부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공개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봉사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최고 $10,000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for a College Corps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오는 가을 학기부터 시작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선발된 학생 6,500명이 봉사활동 450시간을 충족시키면 최고 $10,000의 그랜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K-12 교육을 장과 코로나 회복 그리고 기후변화 관련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UC 계열 7개 캠퍼스와 칼스테이트 16개 캠퍼스, 그리고 커뮤니티 컬리지와 주립대 20여 곳에서 시행합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최근 3개월 사이 총 18명의 한인 이민자가 추방재판에 새롭게 회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라큐스 대학 사법정보센터가 최근 공개한 추방재판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2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추방재판에 넘겨진 한인 이민자는 총 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가 각각 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추방재판에 넘겨진 혐의로는 불법 체류 등 단순 이민법 위반이 절반을 차지했고 범죄 혐의 3명, 미립국이 2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주요 통신사들의 5세대 이동통신 5G 서비스 개통을 앞두고 글로벌 항공사들이 미국행 노선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있습니다. 5G 주파수 대역이 항공기 이착륙을 방해할 수 있다는 논란 때문입니다. 에미레이트 항공은 보스턴과 시카고행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고 대한항공도 미국 노선에 투입되는 항공기 기종을 일부 변경하게 됐습니다. 항공사들의 반발에 AT&T와 버라이즌은 공항 인근의 5G 서비스 시작 일정을 다시 연기했습니다. 중동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0년 넘게 중단됐던 걸프국들과 FTA 협상 재개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동 지역 최대 시장 진출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걸란 기자가 소식 전해왔습니다. 12년간 멈춰섰던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만 6개 나라의 협의체 걸프협력기구 즉 GCC와 FTA가 재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예프 GCC 사무총장을 만나 올 3월 안에 협상을 시작해 6달 안에 마무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GCC와 한국은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와 경제 성장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있습니다. GCC와 FTA가 체결되면 상품뿐만 아니라 투자 또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양측의 혜택과 이익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걸프 국가들로부터 수입하는 석유 가격과 관련해선 할당 관세 조정 방안 등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삼성물산이 참여하고 있는 사우디 지하철 건설 현장을 둘러보며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단순히 시공만 이렇게 하청받아서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건설의 지금 새로운 경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사우디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마지막 순방지 이집트에 도착해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합니다. 이곳 카이로에서 문 대통령은 K9 자주포 수출을 비롯한 방산 그리고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카이로에서 SBS 권란입니다. 북한 소식입니다. 북한이 대미 실내 구축 조치들을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실험이나 ICBM급 미사일 재발사 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어제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정치국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어제 회의에서 한반도 주변 정세와 일련의 국제 문제들에 대한 분석 보고를 청취하고 향후 대미 대응 방향이 토의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회의에서 북미 정상회담 이후 정세 완화를 위해 기울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위험 개선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따라 북한이 선결적으로 취했던 실내 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자제해왔던 핵실험이나 ICBM급 미사일 재발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또 미국의 대북 적대 행위들을 확고히 제압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물리적 수단들을 지체 없이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국방 정책 과업들을 다시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미제국주의라는 적대적 실체가 존재하는 한 대북 적대시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면서 미국과의 장기적인 대결에 보다 철저히 준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한국 방사청이 하늘의 지휘소라고 불리는 조기 경보기 독자 개발을 추진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공군은 미국 보잉의 조기 경보기 피스아이 넉 대를 들여와 2011년부터 실전 배치했습니다. 탐지 반경이 300km로 비교적 짧은데
대북 감시와 중로 군용기 견제 등 작전 수요 폭증에 고장이 잦아져 가동률은 급감했습니다. 이 때문에 군은 최대 넉 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고 미국 보잉, 스웨덴 사브, 이스라엘 IAI 등이 출사표를 냈습니다. 그런데 사브와 IAI는 군 요구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당 1조 원의 턱없이 높은 가격을 제시하던 보잉도 신용 등급이 급락해 지원 자격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잉이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거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용도 뭐 44%씩 펑 뛰기 가지고 이참에 방사청이 독자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한국항공우주산업, LIG 넥스원 등 항공기와 레이더 전문 업체들을 불러 조기 경보기 독자 개발 방안과 사업 일정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요격 체계와 전투기, 정찰 위성 등을 독자 개발하면서 고성능 레이더 기술을 충분히 확보한 만큼 조기 경보기 독자 개발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백두 정보 정찰기 사업처럼 외국 항공기를 사들여 레이더 등 국산 탐지 장비를 장착하는 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이런 방식이면 대당 가격은 보잉사의 절반 정도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 당국은 이르면 3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사업 추진 전략을 독자 개발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의 강제 동원이 이루어진 사도광산을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서 안팎에서 비판이 이어졌는데 일본 정부의 정식 추천 결정을 앞두고 일본 보수 세력들이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도쿄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아베 전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일본 자민당내 의원단체인 보수 결집 모임이 회의를 열고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서둘러 추천해야 한다는 결의서를 채택했습니다. 사도광산의 최종 추천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何をどう総合的に検討してどう判断をしたのかというその中身をですね、ぜひ明らかにしていただかないと 해당 지자체인 니가타현은 사도광산에 조선인 노동자는 있었지만 강제 동원을 증명하는 자료는 없다며 정부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등록 추진 여부에 대해 확답을 피했지만 이런 움직임을 상당히 의식한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登録を実現すること、これが何よりも大事だと思います。そのために何が最も効果的なのか、しっかり考えて検討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일본 외무성 내에서는 신중한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군함도 등 메이지 산업유산의 설명에 강제동원 사실을 추가하라는 유네스코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데다 난징대학살 관련 자료의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반대하면서 회원국의 반대가 있으면 사실상 세계유산이 될 수 없도록 앞장서온 이력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유산 추천 기한이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본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홍콩 정부가 애완용 햄스터 2,000마리를 안락사시켰습니다. 이 사람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인데 동물 보호단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베이징 김지성 특파원입니다. 방역복을 입은 요원들이 홍콩의 한 애완동물 가게로 들어갑니다. 얼마 뒤 이들은 여러 개의 자루를 들고 나왔는데 햄스터 사체들이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이 가게의 점원이 코로나19 델타 변이에 감염됐고 뒤이어 고객과 고객의 가족도 확진됐습니다. 홍콩에선 최근 3개월 동안 델타 변이 감염자가 없었는데 방역당국 조사 결과 햄스터 11마리에서 점원과 같은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We cannot exclude the possibility that the shopkeepers was actually infected from the hamsters. 방역당국은 실험실 밖 햄스터가 감염된 것은 세계에서 처음이라며 가게 점원의 바이러스에선 일부 돌연 변이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창고에 있던 햄스터 2,000마리와 기니아피그, 토끼 등 1,000마리를 모두 안락사 처리하기로 결정하고 가게를 다녀간 손님 150명도 격리했습니다. 또 홍콩 전역의 햄스터 판매 가게 34곳의 운영도 잠정 중단시켰습니다. 進一步嘅2019冠狀病毒病嘅測試，然後咧我哋會將所有動物咧作一個人道嘅處理。 동물 보호 단체들은
햄스터가 코로나를 옮겼다는 확증이 없는데도 성급하고 가혹한 결정을 내렸다면서 다른 반려동물까지 집단 유기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덴마크 정부는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했다며 밍크 1,700만 마리를 살처분했다가 비판이 제기되면서 담당 장관이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치성입니다. 뉴저지 지역 공립학교들의 아시안 아메리칸 역사 교육이 오는 가을 학기부터 의무화됩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한미가정상담소가 커리어 세미나 시리즈를 줌으로 진행합니다. 오는 28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엔지니어 마크 정 씨가 강사를 맡으며 부모 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영어와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메가밀리언스 복권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복권국은 어제 저녁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고 메가 넘버를 제외한 나머지 5자리를 맞춘 복권은 4장이 판매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추첨은 오는 금요일 밤에 열리고 당첨금은 3억 7,600만 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뉴저지 공립학교에서 아시안 아메리칸 역사 교육이 의무화됐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오는 가을 학기부터 뉴저지 초중고 공립학교 정규 교과 과정에 아시안 아메리칸 역사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으며 전국에서 의무화한 것은 일리노이에 이어 2번째라고 밝혔습니다. 한인생활상담소가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주민들에게 무료로 코로나 자가진단 테스트 키트를 지급합니다. 김주미 소장은 킹카운티와 협력해 코로나 검사 키트를 확보하게 됐다며 코로나 증상이 의심되거나 확진된 후 학교나 직장으로 복귀 위해 테스트가 필요한 개인과 가족을 위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1인 가구에 최대 2개, 가구당 4개 테스트 키트를 무료로 지급할 방침입니다. 시온마켓 샌디에고점 주차장에 무료 코로나19 테스트장이 설치됐습니다. 이번 무료 검사소는 오는 29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수요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길 가다 보면 코로나 간이검사소 정말 많이 보입니다. 이 중에는 무허가 검사소도 많다고 합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이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를 못 받았다는 제보 저희 이브뉴스 팀에도 정말 많이 왔습니다. 코로나 검사 랩이 포화 상태라 결과가 지연되거나 아예 누락되는 상황도 있었다고 검사업체 측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무허가, 불법 검사소에 대한 철저하고 강력한 단속은 필요해 보입니다. 이브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